안녕하세요, 하늘고아입니다. 오늘은 20대 30대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월급의 현실적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내년에 제가 자취를 준비 중이어서 자취를 할 땐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취를 하는 20대 30대 기준으로 플랜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날마다 월급은 받는데 돈은 모이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받는 월급이 세금 떼고 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물론 사람마다 다 월급은 다르게 받겠죠. 더 적게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상 평균적인 월급의 기준을 200만 원이라고 세워놓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월급을 며칠 날에 받으시나요? 10일 날에 받는 분도 계실 거고 20일 날에 받는 분도 계실 거고 5월 말에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월급을 받는 날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월급을 받는 날 또는 그 주간이에요. 여러분은 월급을 받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과 저축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 동안 살아가면 됩니다. 아예 돈을 쓰지 않고 무지출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이 돈을 쓰고 살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돈을 아예 안 쓰진 않을 거예요. 대신 전략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앱테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쇼핑을 하거나 밖에서 무언가를 사 먹을 때 남들이랑 비교해서 거의 30% 40% 이상은 절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하지만 작은 전략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정지출에 대해 살펴볼게요. 고정지출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돈을 뜻합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플랜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월세를 내야겠죠. 첫 번째로 월세가 나갑니다. 지역마다 건물마다 다 월세가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월세 값으로 40만 원을 정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비, 수도세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관리비가 10만 원 추가됩니다. 벌써 50만 원이 나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통비입니다. 저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보험비와 유류비가 전혀 나가지 않아요. 출퇴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2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달에 고정적으로 5만 원이라는 교통비가 나갑니다. 출퇴근 말고도 어디 놀러 가거나 방문할 때 이럴 때를 생각해서 여유롭게 2만 원을 더 추가한 7만 원을 교통비 통장에 이체를 해 놓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신비가 있어요. 저는 촬영할 일도 많고 앱테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휴대폰은 웬만하면 사양이 좋은 걸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데이터도 어느 정도 빵빵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종은 노트 20이고 요금제는 5G에 10기가짜리 쓰고 있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약정이 끝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알뜰 요금제를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요금제랑 비교했을 때 통신사 멤버십 같은 기능은 전혀 못 쓰지만 같은 요금제 스펙이라고 했을 때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가격에 그 요금제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뜰 요금제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보험비예요. 저는 지금 보험이 딱 하나만 들어있어요. 삼성화재에 있는 실비 종합보험인데요. 원래는 4만 얼마짜리였는데 이번에 5만 원으로 값이 올랐어요. 물가가 오르면 보험비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보험이란 게 돈을 낼 때는 진짜 아깝다고 느껴지지만 요긴하게 쓸 때가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백반증 때문에 매주 피부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실비 지급을 받아서 2만 원 낼 거 1만 원만 내고 치료를 받고 있고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는 제가 여유증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때 수술을 받았어요. 167만 원을 수술값으로 내고 150만 원을 보험비로 지급받았어요. 17만 원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그 밖에 저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한 개쯤은 꼭 든든한 걸로 들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식비예요. 저는 한 달에 식비를 2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는데요. 식비라는 것이 줄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늘리면 또 한없이 커지는 게 식비예요. 저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저녁만 한 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한식 요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고 쌀을 사고 집에서 밥을 해 먹을 계획입니다. 20만 원이라는 식비가 적으면 적은데 또 충분할 수도 있어요. 식비 부분은 제가 아직 실행을 직접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식성과 그 사람의 식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매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나가는 고정지출 내역 87만 원이에요. 그 다음 살펴볼 건 여러분이 월급을 받자마자 해야 되는 저축입니다. 이 저축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이 나중에 자동차를 사거나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저축하는 금액은 줄이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아요. 월급을 받은 날 또는 그 주간에 바로 자동이체를 통해서 돈을 보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까먹기만 하지 좋은 게 없어요. 먼저 첫 번째로 적금입니다. 적금은 20만원짜리 2개를 만들어서 합해서 40만원이 적금으로 빠지게끔 시작을 해보세요.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교해보시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1금융권에서 나온 상품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1금융권은 대표적으로 예금은행을 뜻하는데요. 이쪽에서 나온 상품들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적금의 기간은 2년짜리, 3년짜리보다는 1년짜리로 짧게 가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적금은 1년짜리로 짧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연금입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지금 개인연금을 들고 있는데요. 저축도 할 수 있고 ETF도 할 수 있어서 투자를 병행할 수도 있어요. 또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이에요. 개인연금은 한 달에 20만원씩 꾸준히 넣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약저축이에요. 청약저축도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저축이죠. 저는 지금 한 달에 청약저축으로 10만원씩 꾸준히 넣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비상금 통장입니다. 이건 저축이라기보다는 불시에 나가는 돈을 미리 모아놓는 느낌의 통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조사비가 있습니다. 그런 돈은 언제 나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상금 통장에 한 달에 10만원씩 꾸준히 넣고 있어요. 만약에 한 달 동안 경조사가 없어서 10만원이 그대로 남는다, 돈이 계속 쌓인다, 그러면 나중에 여행을 간다던가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이 비상금 통장에서 빼서 돈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저축은 다 합쳐서 한 달에 80만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고정지출 플러스 저축 합쳐서 한 달에 167만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월급을 받자마자 쑥 나갑니다. 남은 금액은 33만원.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쓸 때가 많죠. 생활용품도 사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3만원이라는 돈을 딱 남겨놓고 남은 한 달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돈일 수도 있지만 나누고 나눠서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돈을 쓸 계획을 짜신다면 충분한 금액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신다고 해도 적금이나 다른 통장의 돈을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쓸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앱테크나 블로그 같은 부업을 시작해보세요. 앱테크를 하면 무료로 쇼핑할 일도 많고요. 블로그를 하신다면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생활비를 절약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 채널에 영상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내년 2023년에는 모두 다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